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악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우리에 대해서 한번 좋을 것 같아. 지휘에 대해서 아니면 지휘자 혹은 지휘 두 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또 많이 들었던 질문들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음악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들었고 관객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들었어. 우리가 그 곡을 다 빠삭하게 외우고 있는지. 보통 보면대에 악보를 두고 지휘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 보면서 계속 지휘를 하는 거 그럴 순 없지. 그럴 순 없고 어느 정도는 외워야지. 사실은 미리 생각하는 거잖아, 지휘는. 그렇지. 내가 듣고 있는 건 지금 현재지만 그 다음 것을 미리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뭐 외워야 되겠죠, 당연히. 외우고 그리고 악보를 이제 컨닝하듯이 보는 게 보편적이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악단마다 또 다른 것 같아. 내가 뭐 예를 들면 나를 엄청 이렇게 의지하는 단원들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향이랑 이렇게 공연을 했을 때는 안보로 했었거든. 보편적으로 한 공연이 10개가 있으면은 한 60%는 그냥 안보로 나는 많이 해. 어떤 단체 특성상 아니면 작품 특성상 뭔가 이렇게 줘야 될 것이 많다. 줘야 될 그 정보들이. 그러면은 나도 악보는 피고는 하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악보는 빠삭하게 외울 정도로 공부는 하잖아, 평소에. 그래서 사실 음표나 악보는 그냥 보편적인 어떤 정보잖아, 사실. 그 악보의 그 너머서에 있는 어떤 것들이 사실 더 많은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외운다? 이것도 사실은 그치.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스코어라고 부르는 악보를 어떻게 처음에 공부를 시작해? 처음에 아는 곡 같은 경우는 스코어 보고 이제 악기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고, 모르는 곡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피아노를 안 쳐보면은 전혀 이거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인 것 같아. 나는 그냥 처음에는 되게 오랫동안 뭐 100번 계속 읽어. 처음에 그냥 쭉쭉 다시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복사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 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많이 했던 거라 해서 대충 그러니까 페이지 수 이거 외우는 이런 거 있잖아. 막 그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피아노에서 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 나는 이게 처음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다 그림을 집어넣는 거. 너무나도 그 각자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 거 해봐서 음악 틀어놓고 이거 누가 지휘한 거야? 이거 누가 오케스트라야? 이런 거 막 알아맞추기? 왜 다를까? 우리는 다른 이유를 아는데 어떻게 그게 다른 거를 우리가 또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모든 결정은 사실은 지휘자가 하잖아. 음악적인 해석이나 그 권한을 줬을 때 어느 부분을 더 이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취향에서 올 수도 있겠고, 당연히. 우리가 배워왔던 환경, 아니면 우리 스승이 좋은 어떤 길로 인도를,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어디가. 그런 거에서 다 달라지지 않을까? 확대돼서 생각해서 지휘는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해. 지휘자마다 곡이 같은 곡을 해도 다를 경우도 있는데 내 스스로 매 공연이 다를 때가 있거든. 예를 들면 뭐 오페라 같은 경우는 막 10번 공연하잖아. 그러면 매 공연마다 음악이 내가 일부러 다르게도 하는 경우도 있고, 언어라는 게 그때그때 우리의 감정과 그때 공기와 환경이 달라지잖아. 그러면서 나의 표현이 달라지고 또 같이 리허설 했던 오케스트라가 그것을 나의 언어를 받아서 대답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또 찾아서 듣는 재미가 또 있잖아. 우리도 공부할 때는 그렇게 많은 걸 해왔으니까. 근데 지금도 가끔도 해. 가끔도 속을 이렇게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면은 아, 저거 누가 연주한 거, 누가 지휘한 거 같은데, 어느 오케스트라가 같은데, 그럼 딱 맞아. 그래. 살아있네. 지휘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경험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휘 공부를 왜 하려고 했던 거야? 지휘 공부를. 나는 좀 단순하게 생각한 게, 그 음악이 너무 좋았거든, 클래식이. 그래서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음악가는 연주도 해야 되고 작곡도 하고 지휘도 하고 이거 그냥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옛날 시대처럼. 그래서 피아노 학원 다니고 작곡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결국 지휘도 하고. 그러니까 그 욕구인 것 같아. 음악을 하고 싶은 거에서 출발해서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음악 세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 자기의 음악 세계를 분명히 가지고 음악 세계를 갖고 나 이제 지휘를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뭐부터 하지? 우리가 뭘 배우지? 보통은,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작곡가 속에 속해 있던 그 학교였기 때문에 되게 작곡 수업을 많이 받았었거든. 근데 또 유학을 가니까 유학에서는 정말 지휘에 관련된 뭐 기술적인 거나 뭐 악기에 관한 거나
아니면은 음악에 관한 인문학 같은 걸 또 많이 배우더라고. 굉장히 좀 다른 교육이 있었는데 나는 유학 가서 느꼈던 건 이렇게 인문학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 우리 선생님 스타일이었기도 하지만은 너는 어떤 과정 거쳤었어? 나는 지휘를 학사부터 이제 유럽에서 처음 배웠잖아. 1학기부터 쭉 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 작곡과 수업이랑 지휘과 수업은 같은 메이저 안에서 묶여져 있어서 작곡과 수업이랑 같이 처음에 가거든. 그래서 모테트도 써야 되고 수가도 써야 되고 이제 지휘자가 되려면은 곡도 만들어 볼 그치. 줄 알아야 되고. 완전 예전 시대 때 곡을 습작도 해봐야 되고 당연히 청음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악기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가면서 당연히 지휘 실습도 앙상블도 하고 음악적인 경험을 단순간에 이게 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휘는 하나씩 다 자기 음악색 이게 보편적으로 말해서 음악세계인데 자기 장점들을 거기서 또 발견을 하는 것 같고 그 무기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개척을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휘 공부를 하는 데에서 정말로 작곡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시대 작품도 써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스타일로 연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너무 피곤하지 않니 우리?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절대 못하는 그러니까 너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열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거기에서 더해서 나도 이제 내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지휘 공부하고 하고자 하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나는 되게 많이 돌아다녀 보라고 그러거든. 여행을 다녀보고 그 문화를 그렇지. 알고 그쪽 언어를 알아야지 또 이 음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또 그런 경험도 아니면 간접 경험이라든지 뭐 영화나 뭐 책이나 구분 없이 다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조금 이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또 무대에 올라가는 건 또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니까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항상 우리가 롤 모델들이 있잖아. 난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 연주도 리허설도 많이 보러 다녔었어. 그래서 어렸을 때 클라우디오 아바도. 나도 아마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많은 지휘하는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지 않을까? 솔직히 그 사람의 뭐 인생, 개인적인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가 보여주는 음악은 굉장히 따뜻했어. 리허설을 봐도 굉장히 항상 미소와 따뜻한 온화한 타협이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뭐 30대의 어린 지휘자 생활을 거쳤고 이제 중년으로 들어오잖아. 라이징이라고 하자. 왜냐면은 우리 90세까지 할 거잖아. 그치? 40년 더 남았. 그 목표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목표 지휘자로 살아가는 거? 이건 거 같아. 어떤 지휘자가 돼보겠다. 어떤 지휘자 이 작업하는 게 즐거운 연주자들도 즐겁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즐거운 지휘자 작업도 즐겁고 연주도 즐겁고 관객도 즐겁고 뭔가 심오한 거를 추구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헌신하고 이거보다 결과물이든 작업이든 이거 자체가 그냥 즐거웠으면 좋겠어. 유토피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도 그래요. 나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 생각 없다가도 누군가가 정원이란 지휘자, 지중배란 지휘자랑 이 작품은 꼭 다시 만나보고 싶다. 이런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관객들도 그렇고 그치. 저 작품은 저 사람이 지휘하는 거를 내가 꼭 듣고 싶은데 하고 기억했다가 언젠가 그런 일이 있으면 찾아오는 정말로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되는 음악가로 남고 싶은 욕심이 계속 들더라고. 나도 그런 거 같아.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통해 가지고 뭐 악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너랑 나랑 이런 얘기도 한 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맨날 뭐 연주 끝나고 만나고 그러면 지쳐가지고 서로 그냥 뭐 맥주나 한잔 하다가 헤어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나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어? 하고 싶은 얘기? 당연히 이제 5월 10일에 있을 우리 공연을 나 홍보를 하고 싶고 필하모니 코리아. 필하모니 코리아 정기연주회 5월 10일 오후 5시 예술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더브리지 컴퍼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항상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안녕. 봤을 때 베토벤. 베토벤. 이거는 진짜 매일 다른데 어떨 때 박, 머리는 베토벤까지 해가지고. 저는 박 왜? 10시간 동안 무조건 들어야 돼요. 베토벤. 나는 그러면 박해요. 변태야. 이거는 뭐 포기가 안 되는 건데.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가위바위보. 알겠어. 베토벤. 리스트 대 무소르. 리스트.
슬슬 안 맞네 저 서로. 베토벤 모차르트 뭐지 이거? 천재대 악성인가? 모차르트. 무인도에 갈 때 한 작곡가 그러면 모차르트. 모차르트. 합의를 봤네요.